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습관화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습관화. 네. 예? 뭐냐면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습이라고 하는데 부교의 습과 습관은 조금 차이가 있어. 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쓸 때는 같이 써요. 이렇게 이제 서서 습 그래. 섭. 원래 저 쓰기를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근데 습이라고 많이 읽어 이게. 읽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제 불가적으로 측면에서 볼 때 습을 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옷깃이라는 뜻이야 이게. 이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익힌다는 거예요. 익힐 섭자잖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파장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새 날개라는 뜻이야. 그죠? 요거는 뭐야? 흰백자라는 뜻이거든. 그럼 흰백자가 거기 왜 들어가냐 말이야. 흰백자가. 그런데 이게 이제 엄밀히 우리가 따져보면 새가 날기 위해서는 날개짓을 99번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만큼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100에서 하나가 빠진 거야. 응?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 99 먹은 사람 보고 백수라 그래. 99세를 우리가 100세 그래.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인데 그런 100세가 아니라 여기 하면 한일자가 빠졌기 때문에 99란 뜻이야 이게. 그래서 나이 99살을 보고 백수라 그래. 백수라. 응? 한자가 다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뜻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익히는 것이 습관화돼야 돼. 이게 습관화돼야 되는데 익히는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주위가 다 여러분들 스승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돌멩이가 떨어져 있는 것도 저게 왜 저기 떨어져 있을까 하고 보면 그것도 공부하듯 저게 뭐 쓸모없는 돌덩어리 같지만 저게 저기 있음으로써 무슨 조형물이 될 수도 있고 어쩌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파생시킬 수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딘가 가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올라. 문득 아니면 문득 좋은 글귀가 떠올라. 또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내가 지금 생각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그때 이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이걸 우리가 뭐냐 그러면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잡아두는 습관이 돼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냐면 묘계 질서라고. 응? 저걸 묘계지사라 그래. 그러니까 뭔가 순간적으로 퍼뜩하고 단상이 떠오른다든가 뭔가 좋은 일이 있다든가 뭐 내용의 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탁 떠오르는데 이거 여러분들 기록 안 하고 나면 10분이면 까먹어. 그럼 집에 가서 그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생각 안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묘계지사라는 게 우리나라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메모예요. 메모. 근데 여러분들이 메모가 습관화돼야 돼. 명리 잘하는 사람 아니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이 메모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식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책만 읽은 사람 못 당한다 그래. 그치? 우리 책만 읽은 사람한테 못 당합니다. 여러분들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책만 읽은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도 그게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그런데 이 메모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기자들은 꼭 기자 수첩이라고 갖고 다니잖아. 그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조그만 노트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소매 긴 옷 입고 다녔잖아 옛날에는. 거기다가 반드시 붓하고 종이를 갖고 다녔어요. 선비들은 어딜 가다가 뭐 이상한 거 보잖아. 어디 가다가 뭔가 좋은 거 보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씁니다. 그거를.
자기 소해를 쓰는 거예요. 야, 저거는 저렇게 생겼네? 쓰고. 이거는 번뜩 지나가는 단상 같은 것도 씁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걸 꾸깃꾸깃 접어서 소매성에 넣어두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런 항아리 또는 쌀 개짝 이런 거를 자기가 가장 손가기 쉬운 데다 놔두고 요 소매에서 쓰던 거를 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리고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은 내가 보다가 막 막히면 그거 하려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덮어놓고 그냥 집어쳐놓고 있다가 한 며칠 지나면 문득 보고 보면 거기서 있는 내용이 싹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 응? 내가 그래서 김춘수 얘기를 자주 하는데 김춘수 씨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니까 나한테서 꽃이 됐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그놈 보고 꽃이라고 안 그러면 꽃이 아니야.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시인들, 그래서 내가 시인들 참 좋아해요. 나는 시 지어보니까 짓고 난 다음에 쳐다보기 싫구만. 그 사람들한테 잘 지어. 왜? 그 안에 모든 시상이나 단상이 담겨 있어서 그런 거예요. 꼭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이렇게 해서 후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넣다가 이제 선비들을 말해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적어놔두고 해서 우수수 하고 떨어져 나와. 이러고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들이 많거든. 그걸 옮겨놓은 것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옹동문화라 그래요. 옹동문화. 항아리를 한자로 옹이라 그래요. 쌀 개짝을 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걸 합쳐서 옹독문화라 그래. 요게 뭐냐면 메모를 습관화하라.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 보더라도 내가 기록하고 유지하는 거로 습관화시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식하게 돼. 굉장히. 그리고 내가 몰랐던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멋있는 말 하나 정도는 이렇게 머릿속에 타고 지나가잖아. 그거 아마 기록 안 하고 있으면 3초만 지나면 잊어버릴걸? 왜 닭대가리냐 그러면 닭이 뭘 모르고 가다가 탁 때리지 않아 그러면 꾹꾹 하고 도망가지. 그러다 3초 후에 되면 잊어버려. 다시 오는 거야. 그걸 닭대가리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저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돼야 되잖아.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옹동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옹동문화가 몸에 배 있어야 돼. 특히 명리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학자라도 뭔가를 내가 추구를 하고 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습관화가 돼 있지 않으면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은 이게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글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리하는 사람들은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박학다식보다 한 단계 위인 잡학다식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박학다식이라 그러지? 많이 안다 그래서 박학다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위가 뭐냐면 그레이드가 한 단계 높은 게 잡학다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자라는 의미를 잘 알 거예요. 학자라는 의미. 요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학자라는 게 뭐냐 하면 배운다는 뜻은 어린아이가 탁자 책상 위에 앉아서 양손으로 뭐를 연구하는 게 배울 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항상 연구해야 돼. 보고 읽고 메모하고 이게 학자라 그러면 습관화돼야 된다는 거야. 대개 보면 우리가 졸업장 받으면 공부 안 하죠. 그다음부터 안 합니다.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나도 안 하니까. 대개 이제 뭐 이제 졸업장 하나 받으면 이제 그거는 끝난 거야. 근데 졸업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졸업이라는 것은 시작과 마찬가지입니다. 명리도 보면 연월일시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연월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는 시가 중요하다 그러잖아. 그죠? 시가 뭐냐 말년 나의 인생의 귀결처
또는 결과 뭐 이런 건데 그 시가 다시 앞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이가 70 넘으면 연을 보는 게 아니라 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사주를 보는 게 다 틀려요. 주역이 어떠냐 그러면 주역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주역이 점이라 그러잖아요. 오전에는 괴를 위에서부터 세웁니다. 오후에는 밑에서부터 괴가 올라가요. 주역점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위에서부터 보면 맞질 않아. 그게. 이런 내용을 잘 몰라 사람들이.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이 순환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오늘 가면 내일이 오면 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행이 가장 목화토금수라는 걸 공부하는데 목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뭔가 솟아오를 때 아침에 해 뜨는 모양, 아침에 이런 어떤 그런 이 광명이 밝아오는 시점을 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뜬다 그래서 동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나무 사이로 해가 걸려 있는 모습이잖아. 그래서 저걸 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글자는 저마다의 뜻이 다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명리학자들은 굉장히 용의 주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당신 내일 무슨 일이 있겠다, 모레 무슨 일이 있겠다, 내가 엉터리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인업이라고 그러고 공부 안 한 사람이 이걸 잘못하면 살인업이 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동전 양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고수가 되고 못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 근대 1800년 말기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술인 세 분이 태어났어요. 위대한 사람들. 아니 밥통이 크다는 게 아니고 위대하다 이 말이야. 위대하면 밥 많이 먹어야 되잖아. 위가 크면. 요즘 젊은 아이들 좀 먹방 유튜브 하는 거 보니까 놀랬대. 라면 20개 끓여서 다 먹더만. 걔네들이 인간이냐? 근데 생기기도 잘생겼어. 야 착한 것들이 말이야. 걔네들은 뭔가 좀 분석을 해봐야 돼. 근데 그걸 해서 돈 무지하게 벌더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 라면 20개 끓여 먹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2개 끓였다 바로 버렸어. 안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대전도사라고 하는 박재환이라는 분이 계셔요. 도계 선생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1900년도 초에 태어나서 1902년인가 태어나서 90몇 년까지 사신 분이야. 우리가 보면 부산도사가 있고 대전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석영이라는 단촌 선생이라는 분이 세 분인데 그 이제 세 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어. 그 4가지 단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사주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한다는 거야. 그 과정이 뭐냐면 환, 혼, 통과. 동, 가 요런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사실은 2시까지 수업이잖아. 내가 이제 3시부터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간만 여유가 있어서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알고 이제 해야 됩니다. 자, 학문은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온 겁니다. 인문학이고 이게 역학이에요. 역학. 역학이란 말이지. 그럼 학문의 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학문의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학문을 한자로 쓰라 그러면 학문이라고 써. 근데 학문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자로 써요. 물을 문자로 쓰거든. 응? 그래서 논어에 보면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어. 내가 나이가 나보다 작건 나이가 나보다 많건 나보다 신분이 나쁘건 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그게 학문을 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학문이라 합니다. 학문. 이거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체계가 있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아니 국민학교가 버릇이 돼가지고 우리는 초등학교만이 잘 안 나오더라 이상하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세 가지 의무교육 단계가 있죠. 이거를 이 시기를 학문이라 그래요. 응? 학문.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첫 번째 물어보고 손으로 양손으로 뭔가 만지고 해서 어떤 그 단계를 우리가 거쳐서 학문이라는 것에 접어들면 그 다음에는 학세월이라고 합니다. 뭘 배우냐면 이제 세월을 배우는 거야. 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학세월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주 볼 때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 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지나가는 대운, 운이라 그래 운명인데 내 사주에다가 시대운이라는 게 있어. 시대운 여러분들. 그래서 시대를 잘못하면 사람이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늘 하는 얘기가 그 누구지 세계 제일 부자? 빌 게이츠. 그 양반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100년 전만 태어났어도 그 사람 뭐하고 앉아있겠어요? 백수. 백수라고 할 수도 있어. 내가 그 시대에 적당히 맞게 태어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월호니 뭐 이런 거 볼 때 막 떼주고만 하잖아. 근데 거기는 죽을 사람도 있고 살 사람도 있는데 죽지 않아도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근데 어차피 죽었잖아 그 사람은. 그거는 자기 사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게 어떤 그 분위기적인 어떤 시대적인 흐름도 있다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느 정권에 들어가면 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대통령이 바뀌더니 뭔가 제도가 바뀌면 그지 되는 사람이 있어. 그지? 그게 뭐냐면 시대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절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나한테 나쁜 운이 들어와요. 이거를 우리가 거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 올 때 뭐라 그러냐면 지금 되게 힘들죠 그러면 일단은 앉아서 울어. 내가 사람 많이 울렸어. 특히 여자들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 자기 아들을 좀 봐달라는 거야. 아들을 봤어. 봤더니 마누라가 엉망진창이야. 마누라가 이게 저 뭐야 이게 아들놈이 고생하겠구나. 그 말 딱 하면 그 자리에서 앉아주는 거야. 응? 왜? 안 들어야 될 여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가 싫어질 때가 있어. 어떻게 맨날 좋냐 남자가. 그 사실 뭐 술 먹고 들어와서 지랄하면 보기도 싫지. 그냥 옷돌아 그러잖아.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런데 이혼을 못해. 왜? 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상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눈이 딱 들어오면 이혼합니다. 그 사이에 하는 거야. 이런 게 사주라는 거야.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와서 사주 내놓으면 남자가 왔을 때 여자 자기 마누라 내놓으면 요때부터 망가졌지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부터 망가졌다는 거야. 여자가 와서 물어보면 이때부터 남편 보기 싫었죠 그러면 네. 근데 그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이혼하겠다는 거 그냥 하라 그래요. 근데 조금 남아있으면 설득하지. 그러지 말아라. 근데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자기가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길면 대부분 이혼합니다. 못하는 여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뭐냐면 서로 한번 떨어져 살아봐.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어른들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배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세월을 배우고 있어요.
세월 배우러 여기 온 거야 지금. 응? 그 다음에 요 단계가 지나가면 학자기랑 결국은 공부는 말이지 내 자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공부라는 게 우리가 결국은 내 자신을 완성시키려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학자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는 내가 세상에 가서 우리가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 그런데 스님들 보면 죽음이 안 두렵다 그래. 그지? 근데 그건 난 거짓말이라고 봐. 두렵지. 그런데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응? 우리는 아직도 진짜 뭔가에 대해서 욕망이 많잖아. 뭔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내 방에 호를 이렇게 써놨어요. 응? 내 방에 호를 이렇게 써놨어. 이게 각이 아니고 이게 이제 성이란 뜻이야. 성. 이게 영자하고 각자가 붙은 글자예요. 이게 한 글자야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람의 성품이란 뜻이에요. 성품. 성품 성자야 저게. 그러니까 연이라는 것은 연꽃이잖아요. 연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의 상징이잖아. 진흙 속에 들어서도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연꽃의 이파리는 물이 차면 저절로 피어집니다. 그죠? 자기를 피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 70이 됐는데 나이 70을 먹고 보니까 고래이잖아. 응? 고이야 고이. 그래서 나이 70이 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써놓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게 문득 떠올라서 비우자는 거야. 비우는 것은 채운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응? 그리고 진흙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청결한 걸 연이라 그러거든 우리가.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스스로 공부하는 시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뭐 100세 시대인데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그거는 소망일 뿐이죠. 실제로 100세 넘은 사람 몇 사람 없어. 대부분이 80 중후반 들어가면 돌아갑니다. 그죠? 사람이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어차피 명리를 공부하겠다고 이 자리에 올 이상은 한번 뜻을 세우고 학문은 있잖아요. 내 자존심하고 정비례하는 겁니다. 반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은 내 자존심하고 정비례하는 겁니다. 학문하고 내가 싸우는 거야. 그래서 성취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어렵다 그래가지고 책을 덮으면 그때부터는 패배자야. 그 책 다시는 보기 싫어져요.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잖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걸 하나씩 해서 내가 남들을 했을 때 남들이 나한테 감탄하고 선생님 고맙다고 할 때 굉장히 보람 느낀다. 그죠? 그리고 이름 지어주면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나쁜 이름은. 좋은 이름은 굳이 바꿀 필요 없어. 그런데 생각해봤어요. 나이 이제 막 태어나야 될 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나의 정성이 얘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죠? 걔는 그 이름으로 살고 죽을 때까지 나의 혼이 들어가 있다니까. 얼마나 보람됩니까 여러분들. 여기 연세 90된 분이 요즘에 수업하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교수님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내가 90년 동안 감았던 눈을 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 누굴 지어줬는데 너무 깊어서 그날 밤 잠을 못 잤대.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 오면 나하고 꼭 손잡고 다녀요. 밥 먹으러 갈 때 나하고 손잡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가면 자기도 안 먹고 그냥 가. 딴 사람은 먹으러 가라고 그러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쾌감을 느끼고 그런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인사하시죠.